네, 그러면은 이제 준기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기님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저희 이제 영국의 고객사 설치권으로 여기 이제 런던 근교의 데이터 센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발표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네, 요번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비동기 작업의 가치성 향상을 통한 프로덕션 이슈 디버그하기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좀 다른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 파이썬의 싱카이오라는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기술 스택도 일반적인 뭐 자바라든지 이런 쪽의 스택이 아니라 이제 파이썬 기반의 테크 스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개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결국 그 자체적으로 디버깅을 도와주는 도구들을 찾아서 또 개선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레벨업에서 아시다시피 CTO로 일을 하고 있고 원래 오픈 소스를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텍스트 큐브, 테터툴즈라고 해서 이제 블로그를 설치용으로 내 서버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게 한동안 작업을 많이 했었고 또 대학원 때는 이제 대학원 논문으로 작성했던 GPU 기반의 패킷 프로세싱 프레임워크를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서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벨업에 와서도 백엔드 AI를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계속 오픈 소스로 코어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또 제가 그 어싱카이오 관련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계속 참여도 하고 기여도 하고 어떤 거는 직접 메인테이너가 되기도 하고 혹은 제가 아예 스스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공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오픈 소스 활동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디버깅이라는 게 아마 이제 다들 해보시면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데 왜 이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막 열심히 짰는데 이게 한 번에 돌아가면 왠지 더 의심스럽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고 혹은 이제 왜 안 돌아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했을 때 이제 그런 디버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험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디버깅을 할 때 디버거를 쓰는 게 좋다는 거는 알지만은 실제로 이제 써본 경험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디버거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괜히 겁이 나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프린트문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디버깅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근데 이 사실 프린트문 디버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제 동시성이나 병렬화가 되는 프로그램들의 경우에 사실 디버거를 사용을 하더라도 디버깅이 이제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버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상태를 딱 그 프리즈 해놓고 그 상태에서 뭐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서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실행해보고 그게 이렇게 변했구나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상태하고 맞나 틀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는 게 이제 디버거를 쓰는 기본적인 패턴인데 이제 동시성이나 병렬성이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이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을 때 특정 스레드만 홀드를 한다고 해서 다른 애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I/O 콜 같은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디버거를 사용했을 때 이제 딱 아이솔레이션된 환경 안에서 이제 그 상태 변화만 정확하게 관찰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버거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디버거를 쓰는 게 좋지만 그래서 이 프린트문을 수십 개 쓰는 거를 사실은 이 파이썬 싱카이오 디버깅을 하면서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과연 그거보다 나은 방법이 없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디버깅 도구가 중요해지는 게 지금 저희 백엔드 AI의 코어 코드가 약 7만 5천 줄 정도 됩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파이썬 코드로 한 2만 줄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타입 어노테이션을 쓰지 않으면 도저히 코드가 관리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AIO 모니터 이번 그 발표에서 언급할 AIO 모니터 같은 것들도 한 5만 줄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도저히 이런 도구 없이는 디버깅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복잡도가 올라갈수록 좋은 디버깅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개발 환경에서 바로 재현이 가능한 어떤 명확한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를 테스트 코드로 자동화해서 리그레션 테스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지만 현실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사용자가 그 머신러닝 클러스터에 붙어서 작업을 하는 상황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만 발생하는 버그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발 환경 세팅에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데 고객사에서 좀 예전 리눅스 커널 버전을 쓴다던가 해서 그런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들 혹은 주입 시 버전이 뭐가 안 맞아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 앞에 아마 규진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JMol록 같은 게 뭔가 버전이 달라가지고 패키지된 거 썼더니 깨지고 막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을 할 때 이 디버깅을 이제 잘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어려운 게 그 백엔드 AI가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대체로 고객사의 폐쇄망 환경에 많이 설치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영국에 출장을 와 있는 이유도 외부망 접속을 할 수 없는 전용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는 GPU 서버들의 백엔드 AI를 설치하고 이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출장을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그가 터졌을 때 이거를 제가 매번 비행기 타고 영국에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이제 원격 지원하는 채널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다른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폐쇄망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실시간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싱카이오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어싱카이오는 단일 스레드 안에서 여러 개의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고 각 작업은 이제 태스크라고 부를게요. 태스크는 독립된 스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레드 하나가 스택을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근데 어싱카이오 같은 이런 비동기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마이크로 스레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린넷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걸 이제 코로테인 태스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 태스크마다 독립된 스택이 있고 이 태스크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멀티 스레딩을 한다, 멀티코어를 지원한다 하면은 CPU 개수에 비례해서 이제 스레드를 생성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거를 스레드 풀로 활용을 해서 작업을 던지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제 이 어싱카이오에서는 이 태스크들이 막 수천 수백 개 막 이렇게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그리고 어떤 태스크들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야 되고 어떤 태스크들은 수시로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을 하고 이런 패턴들이 막 섞여서 하나의 스레드 안에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하에서 이제 내가 정확히 어떤 태스크가 문제여서 이 버그가 발생을 하느냐라는 걸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렵고 특히 태스크는 특징이 캔슬을 시킬 수가 있어요. 취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태스크 안에서 임의의 지점에서 캔슬드 에러가 딱 뜨게 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태스크의 동작이라든지 그 태스크를 이제 회수하고 그 리소스를 클린업해주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태스크를 내 코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만들고 그 라이브러리가 만든 태스크가 다시 내 코드로 호출해서 또 태스크를 만들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 디버깅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썬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버깅을 할 때 에러가 났을 때 그 텍트레이스라는 게 떠서 어느 함수에서 뭘 불렀고 거기서 뭘 불렀고 거기서 뭘 불렀고 해서 최종적으로 무슨 파일에 몇 번째 코드 이 줄에서 에러가 났다 이런 거를 표시를 해주는데 그것만 본다고 해서 디버깅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에러가 간접적으로 그 전에 다른 태스크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그나마 예외라도 명시적으로 뜨면 다행이고요. 사실은 그 예외가 뜨지 않고 예를 들면 태스크가 그냥 갑자기 예를 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50개만 만들어져야 되는 태스크가 갑자기 특정 상황에서 막 몇만 개가 만들어져가지고 시스템이 느려진다던가 이런 거는 바로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디버깅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외가 기록되지 않고 이 태스크 캔슬레이션이 조용하게 발생해버린다던가 이런 경우들의 디버깅들이 굉장히 어렵고 문제는 이게 개발할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런 버그들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고객사에 가서 현장에서 디버깅을 하면서 이제 발견을 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대체로 이런 유의 문제들은. 그러면 이 문제들을 그럼 현장에 가서 디버깅을 하는데 이게 출장을 이제 무한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이제 클러스터 운영을 하는 그런 고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월 며칠에 가서 뭐 그 시스템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그러면은 그 고객 쪽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내부에 이제 연구팀이나 사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시스템 점검할 거니까 그때까지 사용하던 작업 정리해 주세요 하고 공지하고 막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가서 이제 딱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디버깅을 가서 현장에 방문을 한다고 해서 무한한 시간을 갖고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단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좀 더 쉽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 를 고민하던 중에 어싱카이오 핵심 개발자들이 만든 AIO 모니터라는 도구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구의 기본적인 특징은 어싱카이오 프로그램 안에 특정한 이제 코드를 짜서 그 어싱카이오 프로그램 코드를 감싸주면은 그 안에서 도는 모든 그 이벤트 루프의 태스크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어떤 태스크가 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목록화해서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텔넷 기반의 간단한 명령어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돌고 있을 때 옆에서 터미널을 열어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이벤트 루프 스레드가 보통 기본으로 하나 돌고 있고 타겟 어플리케이션에 거기에서 이제 AI 모니터, 스타트 모니터라는 걸 불러주면은 AI 모니터의 전용 스레드가 하나 뜨게 되고 그 스레드가 이제 간단한 read, evaluate, print 루프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텔넷으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은 이제 이미 어떤 프로그램 하나 떠 있다고 가정할 때 NC나 이런 텔넷 같은 명령으로 접속을 해서 PS를 하면은 지금 돌고 있는 코르틴 태스크 볼 수 있고 콘솔이라는 명령을 쓰면은 그 이벤트 루프에 붙어서 내가 어싱카이오 그 코드를 바로 사용을 하는 그런 코드를 짜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실행하는 이 콘솔 코드는 AI로 모니터가 붙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벤트 루프에서 실행이 되는 이제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은 넘어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제 코드를 보시게 되면 AI 모니터 저장소에 있는 예제 코드를 제가 약간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건데 AI 모니터를 활성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묶어두면은 그 안에서 도는 이제 코드들을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AI 모니터가 태스크들이 현재 뭐가 떠 있고 그 다음에 그 태스크들별로 이 스택을 조회하고 강제로 캔슬을 하고 이런 정도의 간단한 기능들만 제공을 해요. 물론 그것만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걸로 저희가 이제 뭐 태스크가 막 몇만 개씩 스폰돼서 터지는 문제 이런 것들 디버깅 하는 데는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제 태스크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저런 콘솔 인터페이스에서 그 태스크들을 필터링해서 보거나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지고 그 태스크가 어떤 태스크에서 그 태스크들을 스폰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떴나 뭐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그 태스크의 현재 목록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고민을 해서 만들게 된 거는 태스크 생성 과정, 그러니까 태스크가 태스크를 생성하고 그 태스크가 또 태스크를 생성하고 했을 때 마지막 태스크로부터 이 생성 체인의 스택 트레이스를 다 따라가서 볼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태스크를 캔슬했을 때 캔슬되는 태스크가 또 다른 태스크를 캔슬하고 그 태스크가 또 다른 태스크를 캔슬하고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지막 태스크로부터 따라가서 히스토리를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태스크가 캔슬되면은 메모리에서 이제 해제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무한히 기록을 보관하면 메모리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그다음에 저 인터페이스 자체가 되게 그냥 뭐 이렇게 파이썬의 인풋 함수를 한 줄 받아서 프린트로 찍고 이제 이런 식의 되게 프리미티브한 인터페이스였어요. 그래서 뭐 다중 접속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툴킷이라는 파이썬의 터미널을 이쁘게 터미널 어플리케이션 이쁘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와 클릭이라는 이제 명령줄의 이제 옵션 인자 같은 거 파싱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CLI 인터페이스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용했을 때 코드는 거의 똑같아요. AI 모니터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갖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태스크 생성이나 캔슬레이션 체인 같은 거 추적하기 위한 옵션을 하나 붙여주면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일단은 종료를 했다가 다시 실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해놓고 AI 모니터를 띄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가 자동 완성되고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제 제가 기능으로 추가를 한 거고요. 헬프를 하면 명령어 목록도 나오고 PS라는 명령 치면 현재 돌고 있는 이런 그 테스트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기존에는 그냥 태스크 객체를의 REPR, Representation 함수를 씌운 결과를 그냥 쫙 덤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태스크인지 알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정확히 그 코르틴 함수가 어디에 있는 코르틴 함수가 실행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태스크들이 만들어진 코드 로케이션이 어딘지 그 다음에 이 태스크들이 실행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고 가능하면은 터미널에 한 줄에 한 태스크씩 딱딱딱 떨어져서 보이게끔 이렇게 UI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메인이라는 코르틴 태스크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리퀘스트 핸들러를 불러서 이제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준 이제 그 HTTP 서버에서 만들어준 핸들러 태스크가 있고 그 안에서 약간 임의로 inner1, inner2라는 태스크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호출을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wher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inner2번이 680번으로 끝나죠. 이렇게 보면은 이 태스크가 지금 어디에서 멈춰 있고 어디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냥 슬립을 걸어놨죠. 그 다음에 어느 태스크가 이 태스크를 생성을 했는지 그 태스크는 또 누가 어디서 생성을 했는지 또 그 태스크는 누가 어디서 생성을 했는지 또 그 태스크는 누가 어디서 생성을 했는지를 쭉 따라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AIO 모니터에는 이 마지막 부분만 결과가 제공이 됐었고요. 지금 이 제가 개선한 버전을 통해서 이렇게 그 체인을 전체를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설명하는 설명하는 사이에 100초가 지나서 이제 태스크가 자동으로 종료가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종료된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where terminated 명령어로 이렇게 자동 완성해서 보면은 종료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누가 캔슬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100초가 지나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캔슬레이션 체인이 찍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호출을 해서 강제로 캔슬을 한 경우에 캔슬해서 이제 커넥션이 끊긴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S terminated로 보고 보시면은 이제 두 번의 실행 했던 것들이 기록이 남은 거를 볼 수 있고 이제 실행 시간, 종료 시간 얼마나 지났는지를 통해서 이게 지금 두 번 이렇게 테스트가 됐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N이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경우에는 그냥 그 캔슬을 바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태스크가 따로 기록이 안 남았는데 어쨌든 아까처럼 이렇게 생성한 체인을 확인하듯이 캔슬한 체인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기능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콘솔을 실행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서 이제 그 타겟 어플리케이션의 이벤트 루프에서 무언가를 직접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료를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종료를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데모는 이 정도면 간단하게 끝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디버깅 도구를 개발해서 실제로 이제 디버깅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걸 만들 때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에 그냥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왔던 태스크 정보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확히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게 그 요약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 특히 이제 경로 같은 경우를 찍어줄 때 그 사이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경로가 길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다 볼 필요가 없고 그냥 사이트 패키지에 있는 라이브러리의 그 코드다라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도록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 툴킷과 클릭이라는 거를 연결을 할 때 이런 뭐 컨텍스트 베리어블을 활용해서 다중 커넥션이 있을 때 그 이제 내가 콘솔에다 출력하는 게 어느 클라이언트한테 가야 되는 출력인지 구분을 해준다던가, 그다음에 그 자동 완성, 아까 이렇게 탭 눌러서 자동 완성하는 그런 거를 했을 때 그 이제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쉘 전용의 컴플리트 오토 컴플리트 함수랑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그 삽질이 있었습니다. 작업을 했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버그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gRPCI라고 해서 구글에서 만든 RPC 라이브러리에 이제 파이썬 어싱카이오용 바인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암호화된 채널을 만들었을 때 내부적으로 콜백 태스크를 생성만 하고 제대로 회수를 안 해서 태스크가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느려지다가 터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코드에서 제가 그렇게 태스크를 스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원인 파악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AIO 모니터로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서버에 들어가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를 발견을 해서 고쳤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백엔드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도커 데몬을 직접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커 뭐 컨테이너들이 종료가 됐는지 실제로 생성이 됐는지 이런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거를 받아주는 그 코르틴 작업이 에이전트가 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 어떤 그 예상치 못한 예외 컨디션 때문에 조용하게 캔슬이 돼서 종료되어 버리는 이제 그런 버그들을 잡을 때 이 AI 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하면 저희 이런 그러니까 되게 디버깅이 어려운 종류의 버그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 뭐 입력값이 잘못돼서 뭐가 하나가 터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제 시스템들이나 혹은 라이브러리들이나 이런 코드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버그들은 굉장히 잡기가 어려운데, 그게 왜 어려운가? 재현성이나 사후 분석 가능한 이런 로그 같은 것들이 없으면 되게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도구들을, 그러니까 이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시스템에 왜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품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도구들에 대한 투자도 저는 이제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백엔드 AI 자체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제 디버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오류 디테일을 그냥 그 사용자한테 덤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는 뭔가 예쁘게 정리된 에러 메시지를 잘 보여주고 뒤에서 그 로그 아이디 같은 걸 남겨서 그 에러가 난 상황이라든지 맥락 정보 같은 것들을 잘 덤프를 해놨다가 나중에 저희가 뭐 점검을 갔을 때 그것들만 따로 받아와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상호 분석이 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는데 그 클러스터 관리를 하는 게 또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 좀 힘든 일이다 보니까 방어벽 세팅을 관리자가 뭐 잘못 건드렸다던가 해가지고 에러가 나고 터지는 경우들이 실제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게 우리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어떤 컨피그레이션 문제나 혹은 하드웨어 장애도 실제로 꽤 높은 확률로 발생을 하거든요. GPU가 고장이 난다던가.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잘 보이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하는 하나의 이제 그 일의 가지 중에 하나로 AIO 모니터 NG라는 이제 자체 라이브러리를 개선을 해서 이제 한 그런 이야기를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뭐 이런 도구를 저희가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써보실 수도 있으니까 써보시고 뭐 피드백을 주셔도 좋고, 이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기님 그 질문 하나만 선택해서 드려주시나요? 아, 네, 질문을 어디서 보면 될까요? 네, 공유는 종료했고, 네, 슬라이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뒤에 질문 한 6개 정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아, 네, 뒤에 3개 정도 있군요. 네, 네, 지금 뭐 히스토리 리밋 넘겨버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사스
같은 경우에 폐쇄망 환경, 엔터프라이즈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크래시 리포팅 툴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묶어서 같이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폐쇄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제 또 같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저희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스토리지 솔루션 같은 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보면은 원격으로 텔레메트리 정보를 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관제센터 같은 게 있고 그런 솔루션들에 걔네들이 이제 픽을 받아서 고객들이 뭐 실제로 사용량이 뭐 유틸라이제이션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유틸라이제이션이 잘 사용이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떨어진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보통 이런 이제 기업 환경에서 완전 폐쇄망이를 하더라도 그런 식의 이제 텔레메트리나 모니터링, 원격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서 방화벽을 이제 세팅을 해서 외부에서 이제 접속을 해서 볼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고객사마다 다 정책이 다르고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항상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방법들이 보통 옵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래시 리포팅 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 코어 덤프 같은 것도 활용을 하고 컨테이너 안에서 코어 덤프가 떴을 때 이거를 별도로 이제 보관을 하는 그런 옵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면 이제 사후에 어느 정도 크래시 분석 같은 것도 가능한데 근데 이게 사실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발생하는 에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API 핸들러에서 어떤 걸 처리하다가 에러가 났다 했을 때 그러면 그 API 핸들러로 들어온 요청이 뭐냐 이제 이런 어떤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컨텍스트 정보가 사실은 디버깅할 때 더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로깅을 이제 강화하려고 앞으로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 리밋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임의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발표에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별도로 특정 코루틴 태스크에 데코레이터를 붙여주면은 걔는 히스토리 리밋하고 상관없이 터미네이션 된 경우에 로그를 계속 무한 보존을 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리밋과 상관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돌아야 되는 태스크인데 그 사이에 뭐 태스크가 몇만 개가 생성됐다 없어지더라도 계속 돌아야 되는 태스크인데 걔가 죽었다. 그러면은 몇만 개가 그 다음에 또 다른 태스크들을 돌면은 기록이 없어지잖아요. 밀려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애들은 항상 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추가 옵션도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간단하게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네, 고생 많으셨고 주민님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새벽이실 텐데. 네, 여기는 아침 9시 반이고요. 네, 지금 한국은 굉장히 춥다고 들었는데 저녁 때 다들 돌아가실 때 뭐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또 이렇게 긴 시간이 또 이렇게 평일에 나와서 저희 컨퍼런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저희 회사가 실제로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삽질을 하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 이제 외부에서 모신 연사분들을 통해서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트렌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출장 나와 있고 하는 바람에 컨퍼런스 준비하신 분들한테 뭐 특별히 도움도 못 드리고 계속 저 시간 고정해 주세요 막 이런 되게 힘들게 많이 해드렸는데 현장에서 준비하고 지원해 주신 분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네, 주민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